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학에서 말하는 사람이 얼굴과 몸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생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체형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 이러한 말이 상법입니다. 하지만 상법의 본래 의미는 바꾸고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운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상과 체형으로 인해 한 인간의 삶의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어떠한 안 좋은 흔적이 생기면 여러분의 앞날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정적인 기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인지하고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학에서 말하길 얼굴과 체형은 우리의 정신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이 얼굴 부위를 신체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여 간혹 인체의 거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변화 상태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망진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학에서는 얼굴과 체형의 조화와 균형을 보고 또 착색을 보고 또 모양의 변화를 보아 향후의 운의 상태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현재 정신이 바로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이러한 흔적이 생기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향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눈 주변에 나타나는 운의 상태입니다. 상학에서 말하길 눈에 어두움이 보이면 안 되고 또 눈동자가 아래에 있으면 안 되며 또 위로 있어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아래로 처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눈동자가 위로 치켜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악함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항상 정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 비미가 생기거나 또 어두움이 보이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은 근심으로 인하여 피가 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눈꺼풀이 자주 붓는다는 건 역시 지금 심한 고민이나 스트레스 또 피로로 인하여 신장에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것이니 향후의 삶에도 고난이 생길 것이다라는 암시가 됩니다. 항상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편하게 보시고 절대 약한 마음과 곡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정면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불행한 미래는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 주변에 나타나는 운의 상태입니다. 거울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코의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고 불균형할 것입니다. 코는 향후 재물복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측정하는 곳이고 그것은 바로 좌우 대칭의 균형감으로 판단을 합니다. 좌우가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살면서 계속 인상을 쓰셨기에 한쪽이 얼굴 근육만 발달을 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 인상을 쓰게 되면 자주 움직이는 한쪽 면이 얼굴에 근육만 계속 사용이 되기에 반드시 한쪽으로 코의 모양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인상을 쓰기보단 자주 웃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의 모양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게 되며 재물복은 좋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입 주변에 나타나는 운의 상태입니다. 입술은 그 사람의 자식복과 중년 이후의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될 것인지를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입술의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웃는 것이 좋습니다. 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에서의 붉음이 상태입니다. 입술이 창백하면 반드시 병으로 고생을 하고 또 입술에 검은 빛이 드러나게 되면 자식 문제로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현대에서도 입술만큼은 화장을 하였으며 현재도 화장을 하는데 신경 쓰곤 합니다. 운동을 함으로써 혈액순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입술의 붉은 기운을 가져다 주어 복과 건강을 가져다 주며 결론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로 이마 주변으로 나타나는 운이 상태입니다. 간혹 이마가 넓으면 마음이 인자할 것이며 이마가 좁으면 속이 좁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속설에 불과합니다. 상법에서 말하길 전혀 상관이 없는 이해악기라고 합니다. 상법에서는 이마가 빛이 나고 윤기가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이마에서 어둠이 보이거나 감이 보이면 그러한 사람은 불행해질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마의 모양보다는 이마의 착색, 즉 맑기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은 이마에 밝은 빛을 가져다 주며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행복한 삶과 구기영화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얼굴 전체로 나타나는 운이 상태입니다. 상법에서는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타인이 보는 자신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관상 또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질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운이 나빠질 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색이 안 좋다거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얼굴 전체에 드러나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주변의 소리와 부드러운 미소, 밝은 표정은 긍정의 힘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름에 나타나는 운의 상태입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게 되면 주름이 생기고 또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로주름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로로 생기는 주름이 좋은 주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얼굴 주름들은 거의 모두 그렇습니다. 세로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아마도 인상을 쓰기에 생기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로주름은 웃고 행복하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웃음은 몸 안에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며 병도 치료합니다. 또한 주변에 좋은 영향을 기여합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웃고 화가 나도 웃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얼굴에는 좋은 주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인상은 평온함이 보이는 인상으로 변해가게 될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밝은 미래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세상에 나타나는 운의 상태입니다. 몸에 드러나는 굽은 몸은 그 사람의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굽은 체상으로 인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보여진 자신감과 당당함이 부족해 보여서 주변의 기회는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머리를 피며 곧은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며 자신감 있는 몸의 자세는 긍정적이고 힘있는 에너지를 드러내어 좋은 기회를 항상 맞이하게 되며 이는 부귀영화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상태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양질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